여기 다 의사들이야. 너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행사장 뒤편을 파고들었습니다. 해외 의료진과 기자들로 가득 찬 국제 행사장. 시아버지 병원의 앞날이 달린 자리에서 며느리 지은은 그저 뒤편에서 물컵을 채우고 서류를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남편마저 지은이의 입을 막아버렸죠. 이 집안은 시아버지부터 두 아들, 딸까지 모두 의사. 그 사이에서 대학 졸업장 하나 없는 고졸 며느리는 아침마다 국을 떠나르고 물컵을 채우며 시댁 식구들의 시중을 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체면이 무너지기 직전 그 순간 뒤편에 서 있던 지은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은을 막아세우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과연 이 한마디가 의사 집안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차린 아침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5 식구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런데 이 넓은 식탁 어디에도 며느리 지은이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녀의 자리 따위는 마련된 적이 없었어요. 식탁 위 대화는 언제나 그랬듯 병원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전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고 아주버님이 오후 외래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시누이가 다음 주 학회 발표 준비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지은이는 식탁 주변을 쉴 새 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국이 줄어들면 다시 떠오고 반찬 그릇이 비면 얼른 갈아놓고 물컵이 반쯤 비면 소리 없이 채워 넣었죠. 마치 잘 훈련된 식당 종업원처럼요. 그런데 이 집 식구 중 단 한 사람도 지은이에게 앉아서 먹으라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란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을 돌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지은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물 좀 더 주세요. 얼핏 들으면 부탁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에는 이미 수백 번 반복되어 달아버린 당연함이 묻어 있었죠. 지은이가 물을 따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반찬 접시를 힐끗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 떨어졌어요. 그 한마디에 지은이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갓 담근 김치를 새 접시에 담아 돌아오는 그 짧은 사이에도 식탁 위 대화는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마치 지은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김치 접시를 내려놓고 잠깐 멈춰 선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들었죠.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라.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질 듯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운 건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식탁 위 대화가 다가오는 국제의료 행사 쪽으로 넘어가던 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올해 학회에서 발표할 논문 방향을 꺼내자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죠. 그 와중에 시누이가 문득 지은이 쪽을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의학 얘기에 안 끼는 사람이 딱 하나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아주버님도 찻잔을 들며 맞장구를 쳤어요. 들어도 모르잖아요. 짧은 웃음이 식탁 위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은이는 못 들은 척 접시를 바꿔놓았지만 반찬 그릇을 집어드는 손끝이 아주 잠깐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더 직접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안 전부 다 의사인데 너 하나만 안 맞는 건 사실이잖니. 차갑고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지은이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러 넣었죠.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덜 창피하지. 며느리를 바닥까지 눌러놓는 말이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옆에 앉아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지만 숟가락질 한 번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를 감싸기는커녕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시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체면이 걸린 자리다. 해외 의료진과 기자들이 참석하는 국제의료 행사가 바로 오늘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몇 달 동안 직접 준비한 행사입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 문서까지 빼곡히 준비한 걸 보여주자 시아버지도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시어머니는 흐뭇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불쑥 지은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도 오늘 병원에 나와라. 사람도 부족하고 행사 준비에 손이 모자란다. 지은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못 박듯 덧붙였어요. 이런 날은 며느리라도 써야지. 집에 있는 사람이 손 하나 보태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라도 써야 한다는 말 속에는 너는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일손이라도 되어라 하는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짧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 안에 삼킨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집에서 며느리의 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부르면 달려가고 시키면 움직이고 끝나면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없는 사람. 바로 그것이 의사 집안 며느리 지은이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집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식구들이 하나둘 현관을 나서고 나서야 지은이는 겨우 부엌 한쪽에 서서 찬밥 한 숟갈을 입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건 식어버린 국물과 반쯤 비워진 반찬 접시들 뿐이었죠.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병원에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문득 옷장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좀처럼 열어보지 않던 서랍이었어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낡은 종이 봉투 하나가 접혀 있었죠. 봉투를 꺼내자 손끝에서 미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는 빛이 발해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의대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가장자리만 천천히 쓸어보다가 마치 뜨거운 것에 대기라도 한 듯 서둘러 다시 봉투 안에 넣어버렸죠.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낯선 나라의 공항, 귀에 익지 않은 언어들이 뒤섞여 울려 퍼지는 해외 의료봉사 현장, 그리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성큼성큼 앞서 걷는 아버지의 넓은 등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등을 놓칠세라 짧은 다리로 종종거리며 뒤를 쫓아가던 12살짜리 소녀였어요. 아버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NGO 봉사기구에서 현장 운영과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의료진과 환자 사이, 보호자와 통역 사이, 현지 자원봉사자와 구호물자 사이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이 통하지 않아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누군가는 의사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또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혼란의 한가운데서 양쪽을 번갈아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붙이는 사람이었어요. 지은이는 그런 아버지의 옆에서 자라며 단순히 영어 단어 몇 개를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 뒤에 숨어 있는 불안을 읽는 법을 배웠죠.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는 환자가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설명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표정이 확 달라진다는 걸 몸으로 익혔어요. 결론부터 말해야 안심하는 사람이 있고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줘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학교에 돌아온 뒤에도 그 경험은 지은이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결국 의대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는 날이 찾아왔죠. 통지서를 펼쳐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걸 보여드려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바로 그달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오랜 해외 봉사 생활 동안 혹사당한 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입원비와 수술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안 형편은 하루아침에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등록금은커녕 당장 다음 달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은이는 합격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접어서 넣은 게 아니라 꿈째로 구겨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의대에 합격했지만 단 한 번도 강의실 문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 그것이 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남은 건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고졸 며느리. 시댁 식구들은 지은이가 왜 대학에 가지 못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그저 학력이 낮은 며느리가 의사 집안에 들어온 게 못마땅할 뿐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넣고 천천히 서랍을 밀어 닫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남은 낡은 종이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때는 이 종이 한 장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빛났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서랍 속에서 띠빠른 채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외출 준비를 마치던 지은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틈은 없었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거든요. 아직도 안 나오니? 지은이는 재빨리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 합격 통지서도 먼지 날리던 봉사 현장의 기억도 아버지의 넓은 등도 전부 문 안쪽에 두고 나왔죠. 복도를 걸어가는 지은이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소리 없이 걷는 조용한 걸음이었어요. 이 집에서 지은이는 꿈을 가진 적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능력을 짐작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서랍 속에 접어넣은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을지언정 그 종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종이에 새겨진 이름 석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병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로비 곳곳에 영문으로 된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이어폰을 꽂은 채 무전기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오늘 열리는 국제의료 행사는 해외 유명 의료진과 외신 기자들까지 참석하는 큰 규모의 자리였습니다. 병원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그 체면이
고스란히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무대이기도 했어요. 지은이가 병원 후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늦을까봐 감시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외부 인력 하나 더 부르자니 돈이 아깝고 어차피 집에 사람이 있잖아. 며느리니까 편하게 부리면 되지. 돈이 아깝다는 말과 편하게 부리면 된다는 말 사이에 지은이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급 인력, 그것도 불만 한마디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줄 가장 값싼 노동력이었던 거죠. 지은이는 병원 직원도 아니었고 행사 스태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넓은 행사장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이었어요. 자료 복사 수십 부, 참석자, 이름표 꽂기, 손님용 물과 컵 정리, 외투 보관, 좌석 안내, 서류 전달, 늦게 도착하는 손님 맞이까지 온통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행사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쉴 새 없이 오가는 지은이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수고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죠. 행사 시작 1시간 전 시어머니가 복도 한쪽 구석으로 지은이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더 조심해라. 안쪽에 들어가지 마라. 시키는 것만 정확하게 해. 괜히 눈에 띄면 망신이다. 네 마디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하나였습니다. 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행사장 뒤편에서 묵묵히 일하되 절대 앞으로 나서지 말라는 경고였죠. 지은이는 짧게 네 라고만 답했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한편 행사장 안쪽에서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행사는 병원 위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들어올 해외 지원과 병원 평판의 흐름이 이 자리에 걸려 있다. 아주버님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발표 자료는 물론이고 영어 질의응답 참고 문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둔 상태였죠. 오늘 행사는 제가 맡겠습니다. 질의응답까지 전부 준비했습니다.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에게 오늘은 시아버지 앞에서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무대였으니까요. 지은이는 행사장 뒤편 테이블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나눠줄 안내 책자와 영문 요약본을 순서대로 놓고 좌석 번호에 맞춰 자료 묶음을 배분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분류하던 중 안내 책자 사이에 낀 영문 문서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의 의료 시스템과 위기 대응 방침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지은이는 잠깐 손을 멈추고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항이나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빼곡한 문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원의 대응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일방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선언만 있을 뿐 상대방이 그 설명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부분에서 불안해할지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텐데, 지은이의 머릿속에 불편한 감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봉사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겪었던 장면들이 겹쳐 보였거든요.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도 전달하는 순서와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방은 안심하기는커녕 더 불안해진다는 걸 지은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주버님이 지은이의 손에서 자료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들여다보면 뭘 아니? 순서나 어지럽히지 말고 내일이나 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내렸죠. 아주버님은 자료를 챙겨 들고 휙 돌아서 가버렸고 지은이는 다시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빈 테이블 앞에 혼자 남겨진 지은이의 손이 잠깐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며느리의 말은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아주버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지은이는 그저 시키는 일이나 제때 해내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행사장 로비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양복을 입은 외국인들과 카메라 장비를 든 기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해외 의료진과 외신 기자들이 도착한 겁니다. 행사장 안 직원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졌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정문 쪽으로 나가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이는 뒤편에서 물병과 빈 컵을 챙기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요. 국제의료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 있는 지은이가 바로 오늘 이 행사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장 안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무대를 비추고 좌석마다 빼곡히 들어찬 해외 의료진과 기자들이 일제히 시선을 앞으로 모았죠. 시아버지가 먼저 단상에 올라 병원의 역사와 비전을 차분한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병원의 명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담하게 풀어놓는 그의 말솜씨에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어서 아주버님이 무대에 섰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사람답게 자세가 당당했고 영어 발음도 또렷했습니다.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병원의 의료 시스템과 장비, 전문 인력 구성, 그리고 최근 도입한 최첨단 진료 프로세스를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죠.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병원 직원들은 안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습니다. 처음 몇 개의 질문은 무난했어요. 장비 도입 시기나 인력 규모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것이었고 아주버님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죠. 시아버지도 뒤쪽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뀐 건 해외 의료진 중 한 사람이 손을 든 순간부터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중년의 의사였어요.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입을 열었죠. 질문은 예정된 목록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신뢰를 얻습니까? 아주버님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다잡고 영어로 답을 시작했죠. 저희 병원은 체계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진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 보호자에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나무랄 데 없는 답변이었어요. 발음도 유창했고 문장 구성도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의사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고개를 약간 갸우뚱한 채 아주버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뒤 같은 의료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안을 느낄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질문의 방향이 살짝 달라졌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환자의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었죠. 아주버님은 다시 한번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료진이 직접 설명을 진행하며 보호자, 상담, 전담 인력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 시 병원 내부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즉각 가동하여 정보가 지체 없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변은 병원이 갖추고 있는 조건과 원칙을 나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질문한 쪽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답변이 향하는 곳 사이에 미세한 빗나감이 생기고 있었죠. 객석에서 또 다른 의료진이 질문에 가세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호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현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십니까? 이번 질문은 더 날카로웠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보호자라는 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미간을 살짝 좁혔지만 곧바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추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이 재차 면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문서로 상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 답변의 방향은 똑같았어요. 우리 병원은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설명이 반복되고 있었죠. 질문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묻고 있는데 답은 계속 시스템의 구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행사장 뒤편에서 빈 물병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참석자들의 자료를 정리하며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듣는 배경소리에 불과했지만 같은 질문이 세 번째 반복되는 순간 지은이의 귀가 번쩍 열렸죠. 손에 들린 물병을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행사장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전에 질문의 결을 먼저 읽어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알고 싶은 건 이 병원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느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매뉴얼이 훌륭한 건 알겠는데 정말로 무서워하는 환자 앞에서 그 매뉴얼이 작동하기는 하느냐는 거였죠. 어린 시절 봉사 현장에서 셀 수도 없이 보았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진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도 그것이 상대방의 불안에 닿지 못하면 같은 질문은 끝없이 돌아온다는 걸 지은이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행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안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아주버님이 영어로 유창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도 크게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객석 뒤편에서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만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질문과 답 사이의 빗나감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아직은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균열이었지만 이대로 계속되면 그 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는 불안이 가슴속에서 점점 무겁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네 번째 돌아왔을 때 지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물병을 정리하던 손이 멈췄고 귀는 온전히 무대 위 대화에 쏠려 있었죠. 겉보기에는
여전히 질의응답이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은이의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의료진의 목소리 톤이 처음과 달라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만 해도 순수한 궁금함이 담겨 있었는데 같은 취지의 질문을 3번, 4번 반복하는 지금은 목소리에 얇은 답답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였죠.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고 메모하던 손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장면이었거든요. 질문이 반복된다는 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답이 자기 불안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건 아닐까 싶어 표현을 바꿔가며 다시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매번 같은 방향이었죠. 지금 이 행사장에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지은이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었어요. 이 병원을 믿어도 되는지, 이 사람들에게 환자를 맡겨도 괜찮은지를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험에서 병원이 서서히 밀리고 있었죠. 가슴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까 분명히 말했죠. 안쪽에 들어가지 마라. 괜히 눈에 띄면 망신이다. 그 말이 발목을 붙잡듯 지은이를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들린 자료 뭉치를 꽉 쥐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직접 나서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알아챈 사람이 자기뿐이라는 사실이 더 큰 무게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행사장 뒤편 객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 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객석 뒤쪽에서 팔짱을 끼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답변하는 모습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지은이는 시어머니 옆에 최대한 소리 없이 다가가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금 질문이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되묻는 목소리에는 뭔 소리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지은이는 더 조심스럽게 거의 숨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저분들은 병원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보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 곧바로 미간을 좁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너가 뭘 안다 그래? 지금 그걸 너가 판단할 일이야?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더 단호하게 덧붙였죠. 가서 내일이나 해. 지은이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더 설명하고 싶었어요. 지금 질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대로 가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 말들은 목구멍 안쪽으로 다시 삼켜졌죠. 네, 짧은 대답 한마디를 남기고 지은이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지은이는 멈춰서서 한 번 더 행사장 안쪽을 바라보았어요. 무대 위에서는 아주버님이 또다시 같은 구조의 답변을 이어가고 있었고 질문한 해외 의료진은 이제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질문을 멈춘 건 납득해서가 아니라 더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걸 지은이는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직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터진 건 아니었어요. 행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아주버님은 여전히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무대 위를 조용히 갈라놓고 있는 게 또렷이 보였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래쪽에서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갑판 위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고요함이었어요. 이미 늦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한 이상 지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남아있기는 했습니다. 지은이의 시선이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남편에게로 향했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적어도 그래야 하는 사람이었죠. 지은이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남편이 서 있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행사장 가장자리 기둥 옆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 아주버님의 발표를 지켜보는 듯 했지만 사실 그 표정은 관심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웠어요. 형이 주도하는 행사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무표정이었죠. 지은이는 그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들릴 만큼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남편 옆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질문 자꾸 엇나가는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살짝 돌려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이어 말했죠. 지금 설명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반응은 지은이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귀를 기울이는 대신 먼저 이마에 불쾌한 주름이 잡혔어요. 마치 한창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꺼냈다는 듯이요.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이 중요한 자리에 끼어들려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의사도 아니고 병원 직원도 아니고 그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와서 물병이나 나르고 있는 사람이 무얼 안다고 상황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었죠. 남편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안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무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이 위험하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남편이 먼저 말을 잘랐어요. 지금은 괜히 아는 척하지 마. 주변을 힐끗 살피며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습니다. 여기 다 의사들이야.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의사들이라는 세 글자가 지은이의 가슴에 벽돌처럼 쌓였습니다. 이 집에서 끝없이 반복되어 온 그 선긋기였어요. 의사인 사람들과 의사가 아닌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선, 그 선 바깥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지은이었죠.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보려 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숨을 들이쉬는데 남편이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잘라버렸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 괜히 나섰다가 더 창피해져. 창피해진다는 말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말은 들어볼 가치가 있는 의견이 아니라 자칫하면 가문이 체면을 깎아먹을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불과했던 거예요. 지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도 거절당했고 이제 남편에게마저 막혀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지은이의 말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지은이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했을 때는 그래도 남편이라는 마지막 줄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줄마저 끊어진 지금 지은이는 이 넓은 행사장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병을 나르고 자료를 정리하고 빈 컵을 치우는 투명한 사람. 이분 이때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행사장 뒤편 구석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테이블 위 물병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애써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야 가슴속에서 쉴 새 없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도 모를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울 자격조차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눈물을 마르게 했어요. 그런데 물병을 정리하다 고개를 든 순간 행사장 안쪽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와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무대 위를 감싸고 있었어요. 해외 의료진 중 몇 명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고, 기자들 중 일부는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객석의 반응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죠. 지은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신뢰가 빠져나가는 소리 없는 균열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주버님도 시아버지도 그 균열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지은이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하나 남아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것은 뒤편에서 조용히 전하는 귓속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앞으로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못 박았던 그 선을 넘어야 하고 남편이 그었던 그 벽을 부수고 걸어 나가야 했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지은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댁의 병원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었어요. 지은이의 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던 평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행사장 안쪽을 향한 두 눈에는 결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던 객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뜨거웠던 물이 표면부터 서서히 얼어붙는 것처럼 행사장 안의 열기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의료진 중 아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졌던 백발의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에둘러 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답변은 병원이 갖추고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질문을 표현만 바꿔서 돌려 묻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의료진이 가세했습니다. 이런 설명 방식으로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병원의 장비 목록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질문을 던진 쪽만의 의견이 아니라 참석한 해외 의료진 다수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행사장 중앙으로 몰렸습니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행사에서 갈등이 터졌다는 건 기자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셔터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아주버님의 당당한 발표를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곤란에 빠진 병원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행사 내내 유지하고 있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행사는 자신이 몇 달을 걸쳐 준비한 무대였고 시아버지 앞에서 후계자로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아주버님은 다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 길어졌어요. 하나를 설명하려다 두 개의 부연이 붙고 두 개의 부연에 또 다른 전제가 덧붙여졌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설명이 이어질수록 핵심은 더 멀어져 갔고 질문과 답 사이에 거리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죠. 객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해외 의료진 몇 명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카메라를 아주버님의 굳어진 표정에 맞추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중얼거리듯 내뱉었죠. 여기서 틀어지면 병원 끝이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병원의 명성이 외국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나설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맡긴 행사를 중간에 가로채는 건 오히려 병원의 내부 분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대 위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마 위로 잔뜩 깊어진 주름이 그의 속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병원 직원들의 얼굴도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안도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불안과 당혹감이 얼굴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서로 눈치만 살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든 자료를 의미 없이 넘기고 누군가는 시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며 고개를 돌렸죠. 지은이는 이 모든 장면을 행사장 뒤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물병을 들고 서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알렸지만 무시당했던 순간이 떠올랐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전했지만 되돌아온 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라는 차가운 한마디뿐이었던 순간에 겹쳤습니다. 두 번이나 손을 내밀었지만 두 번 다 허공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지은이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건 그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보다 이대로 두면 시댁의 병원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기는 건 아주버님의 당혹스러운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 전체의 신뢰가 시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죠. 지은이는 자신이 왜 움직여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해서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대 위 질문의 결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한 발 더 늦으면 막을 수 있는 것마저 막지 못하게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뒤편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앞을 향해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었던 선을, 남편이 세웠던 벽을, 이 집안이 처음부터 정해 놓았던 며느리의 자리를 지은이는 지금 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더 이상 뒤편에만 머물지 않고 행사장 앞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지은이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중앙 통로를 따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등 뒤에서 수십 개의 시선이 쏟아지는 게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미칠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에서 주저함은 사라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지은이를 알아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굳어진 얼굴로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지은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죠. 너 지금 지은을 막으려는 말이 입에서 나오다 만 것은 지은이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행사장 중앙에 다다른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해진 행사장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행사장 전체가 멈췄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끊겼어요. 병원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객석에 앉아있던 해외 의료진도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대 위의 아주버님도 뒤편의 시아버지도 객석 끝에 서 있던 남편도 시누이도 모두 한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물병을 나르고 빈 컵을 치우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던 그 사람을요. 아주버님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보며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자신의 행사에 병원 직원도 아닌 의사도 아닌 며느리가 갑자기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통역을 하겠다고 선언하다니 어이가 없었겠죠. 하지만 지은이는 아주버님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설득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병원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자리라는 걸 지은이는 너무나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외국 의료진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점점 실망한 표정을 짓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백발의 의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사람은 또 누구냐 하는 의문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기대감 같은 것도 스쳐 지나갔죠. 혹시 이번에는 다른 답이 돌아올까 하는 희미한 기대였을 겁니다.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였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의 영어를 시댁 식구들이 처음으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주신 것은 저희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장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해외 의료진 중 몇 명이 살짝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아까까지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이 팔을 풀었고 기자들은 다시 펜을 들었죠. 대단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가 한 것은 그저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남아준 것에 감사를 표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두 문장만으로도 행사장 안에 떠돌던 차가운 긴장이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지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영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정돈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무대 한쪽에서 손에 든 자료를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나서고 싶었지만 나설 수 없었죠. 지금 행사장의 시선이 온전히 지은이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기둥 옆에 선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잘라버렸던 아내가 저 자리에 서서 해외 의료진을 향해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만이 지은이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놀란 것은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였지만 그의 시선에는 놀라움 너머에 무언가를 가늠하려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가를 지켜보려는 눈이었죠. 지은이는 다시 한국어로 돌아와 행사장 안 사람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양쪽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국 의료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준비가 되셨으면 질문을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백발의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 하나에 행사장의 무게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몇 달간 준비하고 시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이 무대의 중심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지은이에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하나둘 방향을 틀었어요. 아까까지 아주버님의 곤란한 표정을 담고 있던 렌즈들이 이제는 지은이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죠. 지은이는 그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질문을 던질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해외 의료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그 질문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불안의 벽을 허무는 일, 지은이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등을 따라다니며 온몸으로 익혀온 바로 그 일이 이 행사장 한가운데서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의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까와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나선 만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는 태도가 느껴졌죠. 그가 물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순서로 상황을 전달하고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십니까? 지은이는 그 질문을 듣고도 곧바로 한국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행사장 안 사람들을 향해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지금 저분들이 묻고 있는 건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 병원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행사장 안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아 하는 짧은 탄식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아주버님이 유창한 영어로 답변하는 동안에도 풀리지 않았던 안개가 지은이의 한마디로 단번에 거친 거였죠. 그제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의료진이 같은 질문을 왜 4번이나 반복했는지, 아주버님의 답변이 왜 상대의 표정을 풀지 못했는지를요. 지은이는 시선을 돌려 다시 해외 의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말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건 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안심이 안 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 한마디에 백발의 의사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가에 굳어있던 경계가 살짝 풀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다른 의료진도 고개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읽어주지 못했던 자신들의 불안이 드디어 정확하게 읽혔다는 신호가 얼굴 위에 나타나고 있었죠. 지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자료 정리를 하며 읽었던 병원의 대응 방침, 아주버님이 반복했던 설명의 구조, 그리고 질문자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배치했어요.
그리고 병원 측의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구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재 이 병원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객관적인 현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의료진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는지를 설명했죠. 그 다음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반복 확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그 과정에서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덧붙였어요.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미 말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 병원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반면, 지은이는 환자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보호자가 불안해하면 2단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라는 식으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순서를 재배열한 거였죠. 같은 정보였지만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병원에서 바깥을 향해 쏘아보내던 설명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높이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지은이의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도 화려한 수사도 쓰지 않았어요. 짧은 문장을 끊어서 순서대로 한 가지씩 전달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를 붙이는 구조였죠. 어린 시절 봉사 현장에서 겁에 질린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아버지가 늘 쓰던 방식이었어요. 먼저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사실을 알려주고 마지막에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행사장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어 갔습니다. 아까까지 팔짱을 끼고 있던 기자들이 다시 메모를 시작했고 해외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이의 말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주버님에게서 지은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무대 한쪽에서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끼어들고 싶었지만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행사장의 흐름이 완전히 지은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몇 달을 준비한 사람이 자신이었는데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병원의 얼굴이 된 것은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나서지 마라.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고 잘라버렸던 그 며느리가 지금 해외 의료진 앞에서 병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표정에서 색이 빠져나가고 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기둥에 기댄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괜히 나섰다가 더 창피해져. 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을 겁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행사 내내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며느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보조 인력이 아니라 상황을 구하는 사람으로요. 지은이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백발의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설명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곧이어 다른 의료진 한 명이 감탄을 숨기지 않으며 덧붙였습니다. 현장을 아는 방식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행사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장을 아는 방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가 아닌 실제 사람 앞에서 부딪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설명이라는 의미였죠.
해외 의료진은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어붙었던 행사장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다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위기에 빠진 병원이 아니라 그 위기를 넘긴 순간을 담기 위해서였죠. 행사는 다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사회자가 정리 멘트를 이어갔고 직원들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왔어요. 병원의 공개적인 체면이 가까스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은 의사도 병원장도 후계자로 불리던 아주버님도 아닌 불과 1시간 전까지 물병을 나르고 빈 컵을 치우던 며느리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의 설명이 끝나자 행사장 안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아까처럼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 찾아오는 고요하고 단단한 침묵이었죠. 조금 전까지 날카롭게 질문을 이어가던 백발의 의사가 먼저 표정을 풀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 의료진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행사장 안을 가득 채우던 불신의 공기가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죠. 행사는 다시 원래 흐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회자가 정리 멘트를 이어가고 얼어붙어 있던 병원 직원들의 어깨도 조금씩 내려왔어요. 그런데 기자들의 카메라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을 향해 있던 렌즈들이 여전히 지은이 쪽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방금 있었던 장면을 다시 확인하듯 메모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지은이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해외 의료진 중 한 명이 지은이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까 가장 먼저 추가 질문에 가세했던 중년의 여성 의사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의료 현장을 보신 분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대단한 경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숨기지도 부풀리지도 않았어요. 짧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해외 의료 봉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성 의사의 얼굴에 금세 납득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질문을 번역한 게 아니라 불안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통역이 아니라 이해라는 단어를 쓴 거였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상대의 불안을 읽고 그것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말을 구조화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그 대화가 오간 거리는 불과 2~3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시댁 식구들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 짧은 대화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영어를 조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래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이 가족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먼저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나서지 마라.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라고 잘라버렸던 자기 말이 목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아주버님은 더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발표 자료가 든 파일을 한 손에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그러나 무겁게 밀려오는 얼굴이었죠. 행사가 종료되자 기자들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시아버지도 아주버님도 아니었어요. 기자 한 명이 지은이 쪽으로 성큼 다가와 물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분 맞으시죠?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병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분입니까? 옆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주변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아니고 원장님 며느리입니다. 기자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며느리분이셨습니까? 이어서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까 상황을 저렇게 정리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의료 쪽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지은이는 짧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방금 전 해외 의료진에게 했던 이야기를 옆에서 가족들이 모두 들은 터였으니까요. 대신 곁에 서 있던 여성 의사가 자연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해외 의료봉사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입니다. 아까 그 설명이 가능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죠.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어요. 한 기자가 펜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달랐군요. 오늘 위기에서 병원의 흐름을 바꾼 분이네요. 그 말은 행사장 안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반박하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기자 쪽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구였다고 보십니까?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아버지의 입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잠깐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말했죠. 저 아이가 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행사장의 공기를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지은이의 공을 흐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게 되었어요. 기자들은 그 말을 받아 적었고 해외 의료진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제야 실감했어요. 오늘 이 행사의 흐름을 살린 사람이 원장도 후계자로 불리던 아주버님도 아니라 바로 며느리였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옷부터 정리해라, 차 좀 내와라, 설거지부터 해라 하고 말했을 자리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이를 부르려다 잠깐 멈췄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돌리며 짧게 말했죠. 나더라. 내가 할게. 평생 며느리에게 시키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직접 하겠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인정의 말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함부로 부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시어머니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거실 한쪽에서 자료가 든 가방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결국 지은이 쪽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설명 정확했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칭찬도 아닌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겨우 꺼낸 최소한의 인정이었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아주버님은 더 서 있지 못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지은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끝까지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한마디였죠.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선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오늘 잘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병원이 살았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이 집안에서 가장 무게 있는 인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남편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신문과 가족들의 휴대전화 화면에 같은 제목이 떠 있었어요. 지혜로운 의사 집안의 며느리, 위기의 병원을 살리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현장을 이해한 사람이었다. 가족 모두가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부정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전처럼 비웃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스로 가장자리로 비켜섰을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리 가라고 말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가장 바뀐 것은 지은이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진짜로 바뀐 것은 그녀를 바라보는 이 집안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지은이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도 지은이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직함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준 건 분명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졸업장이나 명함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지은이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어요. 달라진 건 단 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었을 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아직 발견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누군가의 가능성을 편견이라는 벽 뒤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